이제 우리의 눈은 세계로 향합니다. 중국은 어떤 변화를 준비 중일까요? 현재 중국은 피지컬 AI의 거대한 실험장입니다. 上午好，欣赏美女，雨天路滑，注意安全。 피지컬 AI 시장에서 중국은 질주하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실험실을 벗어나 일상의 공간에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세계에서 출하된 휴머노이드 로봇 10대 중 8대가 중국산입니다. 압도적인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은 데이터 수집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압도적인 데이터 양에 승부를 걸었죠. 최근엔 훈련 센터를 세워 작업 데이터를 축적 중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는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그 첫 무대는 산업 현장일 겁니다. 로봇이 데이터 학습으로 반복적인 노동을 대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왜 이들의 동작은 미숙하게 짝이 없는 걸까요? 작년에 이제 유비테크라고 중국 업체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 3위 정도 되는 휴머노이드 업체예요. 거기에서 실제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집어넣어서 실제 숙련자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숙련자의 그 노동 스킬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나를 비교했더니 30에서 50% 정도는 비슷하게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갭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게 80%가 한 3, 4년 후에 80% 정도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럼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참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롱테일 프로블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80%까지는 뭐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20%를 완성하기까지는 뭐 10년,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의 로봇 인턴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인턴이 일하는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과연 몇 %까지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요즘엔 배치될 라인에서 실전 훈련을 합니다. 인턴이 맡을 작업은 부품 세척 공정에서 철제 도구를 밀어서 옮기는 일인데요. 오늘도 작업 동작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근 시간 후 매일 훈련을 해왔지만 동작은 여전히 더딥니다. 낮에는 학습을 시키고 작업자가 퇴근한 근로자가 퇴근한 오후 저녁에는 라인에 투입해서 그 작업하는 행동들을 모션을 계속 시뮬레이션 학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99.9%까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 작업 같긴 한데요. 이 미는 거는. 사람은 간단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한테는 아주 많은 인고의 고통이 식임이 필요합니다. 선배 직원들은 인턴의 업무 능력을 어떻게 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많이 가르쳐야 되고 일단 좀 많이 지켜봐야 되고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말로 실제 사람처럼 움직일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직 내가 먹고 살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죠. 직원들이 로봇 인턴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린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수치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제품을 만져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깔깔깔깔 거린다는 그런 것까지 이제 그 업무 환경이 이제
상황마다 다르죠. 매일매일이 다르고요. 어떤 돌발 상황이 터질지 모르니 가공된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험해봤던 감으로는 쉽게 견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로봇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원인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네,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사람이 더 낫다는 그 판단은 이미 오래전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과감하게 자동화를 추진했던 한 공장에서 경험으로 입증했죠. 미국의 한 전기차 업체. 이곳의 최고 경영자는 인간이 직접 조립하지 않는 공장,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 없는 공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은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주당 5,000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생산량은 목표치의 겨우 3.7%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생산 지옥에 빠졌다며 자동화 로봇에 너무 큰 기대를 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생산 라인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6년, 자동화 로봇에 기대를 건 또 다른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2028년에 자체 개발한 로봇을 자동화 공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공정에 투입할까요? 자동차는 대략 4단계 공정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철판을 자르는 프레스, 골격을 만드는 차체 공정, 색을 입히는 도장이 이어지죠. 여기까지는 이미 기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정은 단 하나, 의장입니다. 의장은 노동자가 좁은 공간에서 배선을 연결하고 시트를 넣고 조이는 등 사람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하는 공정입니다. 작업 공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각종 우리가 작업 공정에 들어가서 부품을 조립할 때는 다양한 어떤 각도, 작업에 대한 숙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보면 볼트를 쪼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토크도 또 나와야 되고요. 네. 조립 공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숙련된 어떤 손기술,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시트만 해도 이제 어깨를 넣어서 이제 손 감각으로 이게 잘 들어갔는지, 안 되면 살짝 들어 올려 봤다가 비틀어 봤다가 그렇게 그 아주 미세한 보정 작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까지 자동화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다 했겠죠. 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한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섬세한 손기술은 로봇에게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숙련이 사람이 그 로봇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성역의 것이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다 저는 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련이 필요한 이런 매니플레이션도 물론 그런 식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풀릴 수 있지만 안 풀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로봇이 숙련공처럼 일하려면 먼저 어떤 문제가 풀려야 할까요? 어떤 한계를 극복해야 할까요?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 임기응변 능력, 기록을 하고 매뉴얼화해서 그걸 체득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의 그런 임기응변적인 능력도 전승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노동하는 로봇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인간의 임기응변. 수치화할 수 없는 이 능력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옮길 수 있을까요?
숙련을 데이터화한 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은퇴자 성치환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1977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현장에서 작업자 생활을 하다가 조장, 반장, 계장을 거쳐 관리직인 과장, 차장, 부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앞둔 그에게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던 노하우가 퇴직과 동시에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는 선배들이 가진 숙련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의 숙련 기술을 글과 영상으로 남겨서 공유했죠. 노동자의 몸에 새겨진 기술을 데이터로 옮겨서 하나의 도서관으로 완성한 겁니다. 기록된 노하우를 기계에게 번역해 줄 수 있을까요? 로봇은 사람의 데이터를 배워서 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돼야 되고 적용이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러면 뭘로 하느냐 이거죠. 뭘로 할 거냐 이거죠. 숙련, 지식 이거의 몇 %까지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 한 7, 80%. 7, 80% 나머지 20, 30%는 글로 표현하는 건 요 수준밖에 안 되고 행동하라 하면 자기가 한다는 얘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앵이라는 소리가 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잉 이렇게 표현도 있고 사람마다의 개인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LLM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으로 다 학습을 했잖아요. 이제 비디오하고 촉각하고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말하는 거 그걸 가지고 로봇을 학습하는 데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 로보틱스의 거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로보틱스는 아직 데이터가 10만 년 정도의 데이터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 이제 갭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